차량이 도착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내렸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대 김문수 시장 몰랐다는 의견 그대로세요? 백현동 개발부지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 강요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예상외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장시간 저희가 생중계를 하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비단 뭐 어떤 발언을 꼭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야당 대표로서의 재판 출석, 첫 재판 출석이라는 사건 자체가 워낙에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한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당연한 과정이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중앙지법 밖에서 중앙지법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앙지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국토부 강요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자, 지금 예상외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전은규 의원님.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저기에서 재판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상했다시피 이야기를 한다면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도 짧은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추측을 했었는데 그조차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오디오를 틀었지만 많은 분들이 고성을 지르고 있는 그 고성이 그리고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 직전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고 들어가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 안으로 입장하는 모습 생중계드렸습니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대장동 의혹 등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굉장히 진위 논란이 많았습니다. 비단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두고 측근이니 아니니의 논란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유동규라는 이름으로 내 측근은 없다라고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근 주장에 따르면 내가 선거운동도 했고 문 정치인도 내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어떻게 내가 측근이 아니냐라는 뭐 반발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저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다. 나를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을 줌으로써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아마 무슨 그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율사 출신이고 또 서너 차례 재판을 했던 경험, 또 재판에서 이겼던 경험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만 자기한테 가장 이로운 결과가 나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 말하자면 특별한 진술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태도의 변화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많은 발언들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아마 3심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재판을 오고 가면서의 어떤 추가적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좀 불필요한 발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재판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판사 혼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부수적인 그런 어떤 발언은 자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김관선 변호사님, 우리가 오늘 생방송 서두에 여론조사 몇 개를 봤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정치적인 판단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어떤 사법적인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의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실지가 상당히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두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대형 미디어홀에서 띄워드리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49.7% 과반에 가까운 49.7%는
이 부결된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60%에 가까운 59.3%가 이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사법 리스크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자, 이 같은 재판 과정도 향후 국민들의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재판이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영기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판이 이걸로 한두 번에 끝날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판에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을 서서 어떤 입장을 밝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빈번할수록 굉장히 진부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 경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재판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재판 받을 때마다 이제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서 이걸 판단받는 재판이거든요. 아, 오늘 재판은 증거 관련된 재판이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증거 인부하고 예.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그럼 재판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일찍 끝나죠. 오늘은 일찍 그리고 이제 끝난다. 다음 재판부터 이제 유동규랄지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법정에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보면 카메라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받는다고 봐요. 이거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에 설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신명사가 되고 또 이것이 민주당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우리가 아까 봤던 여론조사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그걸 우려하는 여론이 앞으로는 갈수록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다음 총선을 치르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이 재판 과정이 길어질수록 야당 탄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저항과 어떤 비평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총선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